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첫 번째 말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는 것이 가장 연장자가 아니라고 하는 걸 꼭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근데 오늘은 이렇게 보니까 목진유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약간 불명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시간 1초만 뺐으면요. 그 이야기도 반복입니다. 네, 똑같은 말 하라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인수위법 개정안이 상정돼서 처리될 거라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무산됐다는 소식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박상철 교수님이 전화하셔서 다시 토론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토론회를 한다 말씀이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때서 저는 무산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찾아봤더니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규정이 있는데 위헌이라 그러면 그건 지금 현행 규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얘기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마도 이 문제는 그렇게 엄청나게 전국 그 상황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정당들이 다 동의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크게 이의가 없는 문제인데 어찌 보면 사소하다 하면 사소할 만한 이런 문제를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결국 무산시켜버리는 이런 그 정치권의 문제 해결 능력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로 국가적으로 필요한데 이견이 많은 그런 것들을 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능력이 과연 그럼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제가 토론문을 여기 못 드는데 아마 지금 다른 분들 없으신 것 같은데 도와주신 분들께서 이 별지에 있는 거 좀 필요하신 분들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현행 법률상으로도 인수위 설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30일간 대통령 취임 후에도 운영 가능하다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문제를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이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통해서 뭔가 조금 해석상 여지가 없을까 여러 차례 좀 뒤져봤습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에 현법으로라도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없다는 결론이 듭니다. 아까 김진표 의원님께서나 또 발제자께서 잘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법에 보니까 대통령의 거리로 인한 그 선거에 의한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니까 당선인의 지위를 가지고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럴 해석의 여지는 분명히 없다는 겁니다. 당선 발표가 곧 선관위에서 누구로 발표하는 순간 그게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돼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당선자 발표하고 취임식을 다음날 하면 어떨까? 그러면 당선이 혹시 그 기간 동안에 안 돼서 밤 한 12시쯤 인수위 구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어떨까 하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건 안 되는 게 분명합니다. 임기가 당선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하니까 취임식과는 관계가 없이 이미 당선자가 대통령이 돼버린 거니까 어쩔 수 없고요. 당선인은 그 선거 인수위법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지위를 간다 했으니까 당선인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국회에 처리하는 것이 정도고 최선의 방책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원포인트 국회라도 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에 정말 다시 한번 동의하고요.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법시험을 보신 분들이 있으면 2001년 이전에는 사법시험 법이 없었습니다. 사법시험 령에 의해서 치러졌는데요. 제가 사법시험 제정위원회 이렇게 위원회에 들어가서 첫 번째 들은 말이 농담같이 진담같이 그렇게 들은 말인데요. 거기 참석하신 위원님께서 그러면 지금까지 법률적 근거도 없이 사법시험을 봤단 말이냐. 지금까지 다 무효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은 2001년 전에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만약에 저는 이제 두 번째 이후에 대안으로서 인수위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에 이제 과거에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인수위원회 설치령 준비위원회 처음에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는 노태우 대통령 준비위원회, 대통령 준비위원회 이렇게 설치했던 설치령의 근거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궁색하면, 그러나 말 그대로 그건 궁색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그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릴 때는 정당에 의해서 좀 뒤에 나온 것처럼 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직을 취임하자마자 그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충분히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분명히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만약 그런 어떤 뭐 30일이든 60일이든 대통령직 취임을 하고 나서 그에 대해서 국정 기조를 설정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인력을 배치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뭐 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절차 없이 바로 그냥 수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토론집에 내놨습니다만 아마도 예상하기로는 국무총리나 또 국무위원 중에 여러 사람 또 뭐 낙마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몇 분 정도는. 그러면 아마도 제 예상에는 올해 12월 말까지도 제대로 된 어떤 기조를 갖추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없으면 문제가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 6번에 나온 것처럼 정당 공조직 중심으로 미리 인력 풀 준비라든지 국정기조 준비라든지 다 충분히 해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언론에서 그런 말이 있었죠. 이렇게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 당선된 걸로 미리 뭐 김칫국 마신다 그러는데 다른 정당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당신들은 그럼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준비를 해야 한다 생각해야죠. 모든 정당이다. 대통령 나와서 2등 하려고 떨어지려고 하는 정당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선되겠다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반드시 국무총리 후보자, 뭐 국무위원 후보자, 뭐 복수라도 준비해놓고 사전에 점검도 좀 해놓고 기본적인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놓고 다 준비를 해야죠. 혹시 조직 개편을 하겠다면 조직 개편 할 준비도 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당 중심으로 해고 저는 그것이 오히려 이번에 만약 그렇게 한다면 더 좋은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네, 항상 뭔가 이 정당이란 공조직은 제쳐놓은 채 비선 조직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졌는데 정당 국회의원이 좀 민주당만 해도 뭐 100명 넘지 않습니까? 그런 공조직을 충분히 활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이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령을 의결했다는 기사들을 마무리 좀 부탁할게요. 1분만 30초만 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보통 이것들은 한 6개월을 했더라고요. 공포일부터 6개월간 한시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당선 때부터 취임식까지가 한 2개월 남짓인데, 그러니까 훨씬 더 현재보다 오랫동안 준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령으로 할 때는 시한을 더 가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국회 개헌을 해서 원포인트 개헌 개최라도 해서 인수위법을 개정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만약에 안 된다면 그걸 또 플랜 B를 준비해서 설치령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정당의 공조직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